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누군가와 말이 통하지 않아 속이 터질 것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의도를 왜곡하고 오해하고 결국은 다투게 되는 관계. 말은 분명히 했는데 상대는 엉뚱한 반응을 보이고 억울한데 더 설명하면 오히려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듯한 느낌.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서는 이렇게 외치게 되죠. 아, 이 사람하고는 말이 안 통해. 그런데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은 정말 말을 몰라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말을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여러분은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있습니다. 계속 말을 하며 벽에다 소리치는 고통을 겪을 것인가? 아니면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에게 딱 맞는 방법으로 속이 터지지 않게 현명하게 대처할 것인가? 오늘 방송은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여러분이 후회 없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47살 박선미 씨의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선미 씨는 평소에 참을성이 강하고 웬만하면 다 받아주는 스타일입니다. 하지만 한 사람과는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선배였습니다. 이 선배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자기 생각이 무조건 옳다고 믿었고, 대화 중에도 항상 말을 끊고 결론부터 내리고 혼자 흥분해서 끝맺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선미 씨는 처음엔 참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조심스럽게 설명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그건 내 생각이고 그 얘긴 중요하지 않아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결국 선미 씨는 지쳐버렸습니다. 회사에서 그 선배만 보면 숨이 막혔고 심지어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들은 한 강의에서 그녀는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말이 안 통하는 사람에게 말을 더 많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방법을 바꾸세요. 그리고 표현의 방향을 바꾸세요. 그때부터 선미 씨는 바꿨습니다. 더는 길게 설명하지 않았고 대신 짧고 분명한 문장으로 요점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건 이 말 한마디였습니다. 선배님 생각도 맞는 부분이 있네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말을 한 이후로 선배는 처음으로 선미 씨의 말을 끝까지 듣기 시작했습니다. 대화의 방향이 바뀐 겁니다. 말이 안 통한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감정이 격해지고 결국 소리를 높이거나 말을 아예 끊어버립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는 표현이 아니라 단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방송에서는 말이 안 통하는 사람 앞에서 속 터질 필요 없이 말을 바꾸는 단 3가지 방법, 그리고 실제로 적용했던 사람들의 변화된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지고 여유로워질 수 있도록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첫 번째 방법을 실천한 사람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말을 줄이고 의도를 먼저 밝히는 말버릇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안 통하는 사람에게 가장 나쁜 방법은 말을 길게 늘어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내용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듣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해하고 싶은 부분만 듣고 해석하고 그 틈에 자꾸 자신을 끼워 넣습니다. 그래서 말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더 큰 오해를 불러오고 내가 전하고자 했던 본래 의도는 엉망이 되기 쉽습니다. 충청북도 청주에 사는 52살 장지혜 씨는 이 원칙을 실천한 이후 가족과의 갈등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지혜 씨는 평소 말로 설득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특히 남편과 의견이 다를 때면 그녀는 늘 정리된 논리로 설명하고 조목조목 따져가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대화를 시작한 지 5분이 채 되지 않아 짜증을 내기 일쑤였습니다. 왜 이렇게 길게 말해? 그냥 요점만 말해. 이런 반응에 지혜 씨는 더 억울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진심을 다해서 말하고 있는데 왜 이 사람은 자꾸 나를 밀어내는 걸까? 그러다 어느 날 지혜 씨는 한 친구의 조언을 듣습니다. 지혜야, 말을 길게 하지 말고 처음부터 네가 왜 이 말을 하는지 의도를 먼저 말해봐. 그 조언 이후 지혜 씨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말을 꺼낼 때 먼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나 당신하고 잘 지내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해보려고 해. 지금 말하려는 건 책임을 따지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떤지 말하고 싶어서야. 이 짧은 말이 남편의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엔 긴 설명을 공격으로만 받아들였던 남편이 지혜 씨의 의도를 들은 후엔 방어적 태도보다 이해하려는 태도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의도를 밝히는 말은 마음을 여는 열쇠입니다. 상대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보다 그 말을 왜 하느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나를 비난하기 위한 말처럼 들리면 거부 반응이 일어납니다. 말이 안 통할 때 우리가 먼저 바꿔야 할 건 설명의 길이가 아니라 말의 방향입니다. 의도를 밝히는 건 진심을 전달하는 가장 단순하고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심리학자 마셜 로젠버그는 비폭력 대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도를 공유하면 대화는 싸움이 아니라 연결이 된다.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느껴질 땐 말을 줄이고 의도를 먼저 말하세요. 나는 오해를 피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해. 당신이 불편하지 않게 하고 싶어서 이 말을 꺼내. 이렇게 말하면 상대는 적어도 지금 이 사람이 나를 해치려는 건 아니구나라고 한 번쯤 생각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방법, 즉 말을 듣지 않는 사람에게 말을 들리게 만드는 기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질문으로 상대의 생각을 꺼내는 방식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말이 안 통한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대부분 설명하거나 설득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상대가 이미 자신의 입장을 굳혔을 때는 전혀 먹히지 않습니다. 그럴 땐 말의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내가 주도하는 말이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말하게 만들어야 비로소 대화가 시작됩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44살 윤상호 씨는 직장에서 말이 안 통하는 팀장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 팀장은 항상 명령조였고 상호 씨가 뭔가 건의하거나 제안하면 바로 반박부터 했습니다. 그거 해봤자 소용없어. 지금 그게 중요한가? 처음엔 상호 씨도 참았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가 반복되면서 이런 불통은 팀 전체 분위기를 해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상호 씨는 회의 중에 자신이 준비한 제안을 꺼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팀장님, 이 방식 말고 혹시 더 나은 방법 있으실까요? 그 한마디에 팀장이 처음으로 말을 멈추고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의견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상호 씨는 모든 제안을 질문형으로 바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이 있을까요? 그러자 팀장은 그때부터 상호 씨의 말을 방어적으로 듣지 않고 함께 고민하려는 태도로 바뀌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질문을 받으면 무조건 뇌가 답을 찾으려는 반응을 보입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인지 자극 효과라고 합니다. 질문을 던지면 상대는 자동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고 그 순간부터는 대화의 흐름 속으로 끌려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도 말이 안 통하는 사람 앞에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세요. 지금 이 상황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해 못한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실 수 있나요? 혹시 이 방향 말고 다른 아이디어가 있으신가요? 이런 말들은 공격이 아니라 함께 문제를 풀어보자는 초대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 상대는 마음을 닫기보다 조금씩 열게 됩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나는 가르치지 않는다. 질문할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의 대화법은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질문의 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다 막히는 순간이 있다면 한 걸음 물러서서 질문을 던져보세요. 말이 통하지 않을 때 정답은 설명이 아니라 질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이번에는 말을 해도 왜곡되거나 오해가 반복되는 사람에게 어떻게 전달력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말을 해도 자꾸 오해하는 사람, 내 의도를 자꾸 엉뚱하게 받아들이는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하면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말을 할 때 감정을 말하지 말고 행동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상황 겪어보셨을 겁니다. 당신 때문에 기분 나빠. 왜 자꾸 무시해? 항상 그렇게 자기중심적으로 말하더라. 이런 말들은 우리의 감정을 진심으로 전달하려는 말이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거의 항상 비난으로 들립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감정은 설명 없이 전달되면 상대는 억울하거나 왜곡해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55살 이정은 씨는 며느리와의 갈등으로 한동안 마음고생을 심하게 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명절 전날 갑작스럽게 여행을 가겠다고 했고 그 얘기를 듣고 난 이정은 씨는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전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우리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 어떻게 부모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니? 그러자 며느리는 제가 언제 무시했나요? 이렇게까지 서운하실 줄 몰랐어요. 라고 말하며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며느리는 말을 아끼게 되었고 관계는 서서히 멀어졌습니다. 그때 이정은 씨는 상담 선생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감정을 전달하지 말고 행동을 묘사하세요. 그리고 그 행동이 당신에게 어떻게 느껴졌는지 구체적으로 말하세요. 그래서 그 다음 명절, 이정은 씨는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날 갑자기 여행 간다고 하니까 나는 준비해둔 음식이며 기다린 마음이 헛되게 느껴졌어. 그게 좀 서운했어. 이번엔 며느리가 조용히 듣더니 어머니, 미리 말씀 안 드려서 죄송해요. 그땐 남편이 갑자기 잡은 일정이라 저도 좀 당황했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대화는 그렇게 처음으로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은 말하면 상대가 방어합니다. 하지만 행동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그로 인해 내가 느낀 감정을 설명하면 상대는 비로소 그 말 속에 담긴 진심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왜 그렇게 이기적이야? 라고 하지 말고 회의 시간에 내 의견이 끊기니까 존중받지 못하는 느낌이 들어. 또는 너 정말 무책임하다. 대신 약속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으니까 기다리는 내가 좀 불안했어. 이런 방식은 비난이 아니라 공감을 요청하는 표현이 됩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I-메시지라고 합니다. 나는 어떤 행동을 보고 이렇게 느꼈다는 표현 방식. 상대를 탓하지 않으면서 내 감정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노르웨이의 철학자 아르네 네스는
진심은 언제나 단순한 방식으로 표현될 때 가장 잘 전달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부터 감정을 쏟아내기보단 상대의 행동을 묘사하고 그에 대한 여러분의 느낌을 설명해 보세요. 말이 왜곡되거나 감정적으로 부딪히는 상황을 놀랍도록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말이 안 통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침묵과 거리를 통해 자신을 지키는가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말이 안 통하는 상황에서 아무리 좋은 말도 소용없고 어떤 표현도 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번째 방법은 침묵과 거리로 자신을 지키는 기술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자주 모든 것을 말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말이 아니라 거리로도 말합니다. 대구 북구에 사는 59살 김정숙 씨는 가족 안에서 가장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친언니라고 말합니다. 정숙 씨는 늘 언니와 통화할 때마다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고민을 털어놓으면 언니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네가 성격이 그래서 그래. 그걸 왜 아직도 고민하니? 이제 철 좀 들어. 정숙 씨는 처음엔 언니가 자신을 걱정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해마다 반복되는 언니의 말은 어느 순간부터 조언이 아닌 비난으로 느껴졌습니다. 어느 해 정숙 씨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언니와의 전화 빈도를 줄이고 만남을 일정 조절로 미루고 더는 모든 속내를 털어놓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 대신 편지 한 통을 보냈습니다. 언니, 나는 언니가 걱정해서 말해주는 거란 걸 알아요. 그런데 나는 그 말들이 자꾸 날 작아지게 해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거리를 두고 내 감정을 정리하고 싶어요. 그 편지를 읽은 언니는 한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 후 언니가 처음으로 전화를 걸어 내가 너무 내 방식만 강요했나 봐. 미안해.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정숙 씨는 울고 말았습니다. 말이 안 통하는 사람 앞에서 계속 말을 이어가면 결국 상처만 남습니다. 때론 침묵이, 때론 거리두기가 상대에게 나의 진심을 더 정확하게 전합니다. 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은 사랑이란 때때로 거리를 지킬 줄 아는 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말은 마음을 열기도 하지만 거리를 두는 결정은 마음을 지키는 또 다른 언어입니다. 물러섬은 패배가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관계를 회복시키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말이 안 통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하나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지혜를 정리하며 여러분이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도록 간결한 정리와 함께 오늘 방송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나눈 4가지 방법. 말이 안 통하는 사람 앞에서 속 터지지 않기 위한 지혜는 결국 말을 바꾸는 기술에서 시작됩니다. 첫 번째, 말을 줄이고 의도를 먼저 밝혀라. 상대가 방어적인 태도를 보일수록 말을 덜하고 왜 이 말을 하는지 처음부터 설명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두 번째, 설명 대신 질문을 던져라. 왜 모르지? 왜 내 말이 안 통해? 라는 억울함 대신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잘 이해 못한 걸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순간 상대는 스스로 말하기 시작하고 비로소 대화의 문이 열립니다. 세 번째, 감정은 숨기고 행동을 구체적으로 말하라. 기분 나빠. 실망했어. 라는 말보다 회의 시간에 내 의견이 끊겨서 존중받지 못한 느낌이 들었어. 이렇게 구체적인 상황과 함께 말하면 상대는 감정이 아닌 상황을 이해하게 됩니다.
네 번째, 통하지 않는 말보다 침묵과 거리를 선택하라. 더 말한다고 관계가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침묵하고 거리를 두고 스스로의 감정을 정리할 시간과 공간을 가지는 것이 상대에게 더 깊은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건 입에서 나오는 소리지만 사실은 마음에서 나오는 울림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 그 통하지 않음에 더 말로 맞서면 결국 여러분 자신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말의 구조를 바꾸고 전달의 방식만 달라져도 상대는 서서히 여러분의 진심을 듣게 됩니다. 맹자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마음으로 다가가지 않으면 귀로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 말이 통한다는 건 말의 기술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은 여러분,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자꾸 말이 안 통해 속상했던 누군가, 수없이 오해만 반복된 사람. 오늘 배운 이 네 가지 방법 중 하나라도 떠올리며 여러분의 말하는 방식을 조금만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말이 안 통해서 속이 터지는 일이 줄어들고 더 깊고 편안한 관계가 여러분 삶에 하나씩 늘어나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따뜻한 대화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가볍게 해줄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곁에 늘 함께 걷는 지혜의 숲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